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1월 10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3개의 독립된 1층 건물, 즉 건물이 여기 1동, 2동, 3동 이렇게 3동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P형 1급 발신기를 갖다가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수신기는 경비실에 설치했다는 거죠. 자, 이 경보 방식은 동별로 구분하는 경보 방식을 적용하고 소화전의 그 가압 송수 장치는 기동 방식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갖다 이용한 자동 기동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물음 그 가번은 요 가에서 요 아까지의 전선의 최소 가닥 수를 갖다가 산출해서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신기에 푸시버튼하고 벨하고 이렇게 램프 표시가 되어 있죠. 발신기에. 여기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경계구역이 한 개예요. 그런데 요 발신기에다가 요 종단 저항을 이렇게 2개를 표시해 놓으면은 요거는 경계구역이 2개라는 거죠. 3개 있으면 3개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발신기는 경계구역 하나당 원칙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건 맞는데 경계구역이 2개라는 것은 요 계단 같은 데도 종단 저항을 발신기에 설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단 저항의 개수가 바로 경계구역의 수라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건 여러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종단 저항이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발신기 한 개당 경계구역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 부분은 발신기를 갖다가 하나 담당하니까 회로 한 가닥이죠. 회로 공통 당연히 하나, 경종 하나, 경정 표시 공통 하나, 표시등 하나, 응답 하나, 전화선 하나. 그다음에 여기 소화전 하나만 담당하니까 기동 표시등 2가닥이죠. 그래서 총 가닥수는 9가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닥수 산출할 때 경계구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닥수가 변하지 않는 그런 그 가닥이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전화선하고 그다음에 응답선, 그다음에 표시등, 그다음에 경종 표시 공통선은 얘들은 경계구역 수가 늘어나도 가닥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요 회로선이나 회로공통선, 그다음에 경종선은 경계구역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나 부분, 자, 나 부분은 경계구역이 발신기가 지금 5개니까 회로가 5가닥. 회로 공통 그대로 7가닥이 초과 안 되니까 그대로 하나. 경종은 한 가닥이 아니죠. 자, 나는 몇 동을 담당해요. 여기 1동하고 2동을 담당하니까 동별 구분 명동을 하는 거니까 2가닥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변하지 않는 한 가닥이에요. 소화전 담당하니까 표시등 2가닥, 기동확인 표시등. 그래서 총 가닥 수가 여기 14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가죠. 다는 요 부분이죠. 자, 다 부분은 경계구역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가닥. 자, 회로공통선 그대로 하나죠. 자, 경종선은 다 부분은 요 3동하고 2동하고 1동, 3개 동을 담당하니까 경종선 3가닥.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결국 나보다 2가닥이 늘어났으니까 16가닥이 되는 거죠. 또 라로 가죠. 예, 라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경계구역이 하나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7가닥.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 늘어났으니까 17가닥. 또 요 마죠. 마는 그 발신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래서 회로가 9가닥. 자, 회로 공통선은 7가닥을, 회로선이 7가닥을 초과했기 때문에 2가닥이 되는 거죠. 자, 경종선 그대로 3가닥.
나머지는 다 하나 똑같죠. 그래서 보면은 라보다 몇 가닥이 늘어났냐면 3가닥이 늘어났으니까 20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가죠. 예, 바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요 밑에 발신기 3개 담당하니까 회로 3가닥. 자, 회로 공통선은 회로선이 3가닥이니까 그대로 하나죠. 자, 경종선은 여기 1동하고 2동을 담당하죠. 여기 그 마는 해서 경종은 2가닥. 그래서 그 바는 총 그 12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죠. 요 사는 발신기 2개 담당, 회로 2가닥, 회로 공통 1가닥. 경종선은 요 2동만 담당하니까 1가닥. 근데 여기가 그 사는 소화전 함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 확인 표시등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7가닥에다가 회로 하나 추가해서 8가닥. 그 다음에 요 아 부분, 요건 기본 7가닥이죠. 발신기 하나니까. 회로 하나, 회로 공통 하나, 경종 하나. 그래서 기본 7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려고 쉽게 여러분이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물음 나는 P형 1급 수신기는 몇 회로용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P형 1급 수신기는 제조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1급 수신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화재 표시등이죠. 그리고 경계구역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를 갖다가 우리가 5회로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에 또 몇 회로용이 있느냐, 요거보다 큰 거는 바로 주화재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요 밑에 또 5회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10회로용이에요. 그 다음은 15회로, 그 다음에 20회로, 이렇게 5회로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총 회로수가 9회로죠. 다시 말해 경계구역이 9개예요. 자, 그러면 수신기 예비회로는 실제 사용회로에 10% 여유를 두는 거죠. 10% 여유 두니까 1.1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9.9회로죠. 자, 9.9회로니까 무조건 소수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하면 10회로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경계구역 1번, 여기 2번, 여기 경계구역 3번, 4번, 5번, 또 여기 6번, 7번, 8번, 9번. 여기는 예비회로로 공회로로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설 같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5번 경계구역에 뭐 수신기 내부가 고장이 나면 10번 회로를 갖다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물음 다로 가죠. 자, 수신기를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못하였다. 자,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어디에다 설치해요? 주로 수의실 또는 이걸 우리가 경비실이라고 하죠. 주로 여기에다 설치하는데 경비실이나 수의실이 없는 건물이 많아요. 소규모 건물. 이런 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수의실이나 경비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죠. 그래서 주로 주 출입구
현관에다 많이 설치하죠. 다음 물음 그 라로 가죠.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무엇을 비치해야 되는가? 수신기에 보면 이렇게 경계구역 일람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층. 여기까지는 1번 경계구역, 여기는 2번 경계구역, 여기 3번 경계구역. 그래서 여기 2층이면 여기는 4번 경계구역, 이쪽은 5번 경계구역. 뭐 이렇게 그 경계구역을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구역 일람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창에 지구 화재 표시등에 4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2층에 여기가 그 불이 났구나, 4번에 그 불이 났구나, 이렇게 현장을 쉽게 빨리 찾아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무통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요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요 분배기 설치 기준을 갖다가 3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배기 설치 기준. 첫 번째가 먼지나 습기, 그 다음에 요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55매 것으로 할 것. 세 번째는 요 점검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서 여러분 요 3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3번 가죠. 자, 3번은 우리가 이 유도등의 그 점등 방식은 현재는 그 상시 점등 방식, 다시 말해서 원칙은 지금 2선식이죠. 그래서 2선식은 상시 점등이에요. 그러나 가끔 3선식으로 해야 되는 장소가 있죠. 뭐 극장 같은데, 뭐 암실, 이런 데는 3선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화재 시에 점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선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때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해야 되냐? 이건 머리 글자 따면 되겠죠. 자비상 방자. 그래서 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는 비상경보 설비에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은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었을 때, 방은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즉 방제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그다음에 자는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해서 여러분 요 5가지, 요건 자주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 피난구 유도등 회로도도 여러분이 꼭 여러 번 그려보셔야 돼요. 자,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요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요 릴레이에 R 접점이 바로 자기 유지가 돼서 붙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 점등선이 이쪽으로 전류가 통하니까 유도등에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3선식 배선 결선도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 번 그려 보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이 4번도 아주 단골 메뉴죠. 자, 다음 설명을 보고 동작이 가능하도록 요 미완성 도면을 갖다가 완성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동작 설명대로 여러분이 요 회로도를 갖다가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설명을 보면요. 맨 처음 1번이 배선용 차단기 MC12를 갖다가 넣으면 녹색 램프 요건 GL, 그린 램프의 약자죠. 그래서 요 녹색 그 표시등은요, 요건 그 정지죠, 정지. 즉 펌프가 정지됐다는 정지 표시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저 레드램프가 있죠. 즉 적색등. 그래서 이 적색등은 기동 표시등이에요. 즉 펌프가 기동되고 있다는 표시등이죠. 그 다음에 옐로우, 즉 황색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색 표시등은 고장이 났을 때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고장 표시등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선용 차단기 MC12를 넣으면 녹색 램프 GL이 점등이 되는 거죠. 즉 MC12, 즉 전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 녹색 램프 GL에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GL이 점등이 되려면 요거는 비접점이 돼야 되죠. 전원 투입하면 바로 GL이 점등이 되려면 비접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시 버튼 스위치 A 접점을 갖다가 누르면 전자접촉기 코일 MC가 전류가 흐른다. 즉 여자가 된다는 거죠. 요놈이. 자, 요놈이 여자가 되려면 이쪽은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푸시 버튼 A 접점이 되겠죠. 즉 PB 온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PB 온 스위치를 누르면 MC의 여자가 되고 스위치에 손을 띄면은 이게 자기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MC A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 A 접점을 누르면, 요 A 접점을 갖다가 누르면 전자접촉기 코일 MC의 여자가 되는 거죠. 즉 전류가 흐르면 GL 램프가 소등, 얘가 소등이 되려면 요 MC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놈이 차단이 되니까 GL 램프가 소등이 되죠. 그리고 RL 램프가 점등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MC A 접점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MC에 여자가 되면 얘는 자기 유지에 의해서 붙는 거죠. 그러면 RL 램프에 점등이 되는 거죠. 이때 손을 떼어도 요 MC A 접점에 의해서 계속 자기 유지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MC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전동기가 정지해야 되니까, 자, 푸시 버튼 이게 B 접점이 되겠죠. 푸시 버튼 이게 오프 스위치예요. 요 놈을 누르면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MC가 소자가 되면서 요 접점, 주접점 붙었던 것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RL 램프가 소등이 된다. 얘가 붙었던 놈이 다시 떨어지니까 RL이 소등이 되고, 다시 GL 램프는 요 놈이 소자가 되니까 다시 붙죠. 그럼 GL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회로도를 갖다가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동작 설명이죠. 그래서 MC12를 갖다 투입을 하면 전류가, 여기 MC 비접점이니까 전류가 일로 흘러서 GL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푸시 온 스위치를 갖다가 눌러주면 일로 전류가 흐르니까 MC가 동작이 되니까, 즉 여자가 되니까 이 주접점이 닫히면서 펌프가 기동이 되겠죠. 자, 펌프가 기동되면서 요놈 자기 유지 붙죠. 그다음 요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GL 램프는 소등이 되고, 요 MC A 접점이니까 얘가 붙어서 펌프가 기동되고 있는 동안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요 PB 오프 스위치를 갖다가 눌러주면 이쪽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MC가 소자가 되죠. 자, MC가 소자가 되면 이 접점 떨어지죠. 또 이 접점은 다시 붙죠. 그러니까 GL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고 얘는 다시 떨어지니까 RL 램프엔 소등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회로도는 쉽게 여러분이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누전 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누전 경보기는 요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값에 따라서 요 1급하고 2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 경계전로의 요 기준값이 몇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전 경보기 보면은 자 여기가 50암페어하고 여기가 40암페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각각 누전 경보기를 갖다가 여기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요거는 1급도 되고요. 또는 2급도 되죠. 60암페어가 초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0A 초과가 아니니까 여기 1급이나 아니면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누전 경보기를 여기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여기는 지금 둘을 합치면 몇 암페어? 90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럼 60암페어를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전로 값은요, 바로 60암페어예요. 그래서 60암페어를 초과하면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고 60암페어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아니면 또는 2급 누전 경보기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요 경계 전로의 기준값은 60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으로 해야 되고 각극에 개폐기하고 15암페어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또는 20암페어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긴 지금 20암페어 이하에 무엇을 설치하냐? 20암페어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영상 변류기. 변류기의 기능이 뭐예요?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변류기 기능은 누설 전류 검출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다음 6번 가죠. 6번은 문제만 장황하게 늘어났지 결론은 뭐예요? 물은 나항에 요 일과성 비화재보로 볼 수 있는 요 방지 대책에 대해서 4가지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나는 뭐예요? 여기 주위 상황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화재와 같은 상태, 즉 온도가 갑자기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날 경우에는 연기 감지기가 동작하거나 아니면 뭐 정온식 감지기가 동작한다든가 아니면 차동식 감지기가 동작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일과성 비화재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성 비화재보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대책 4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다시 말해서 설치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리실에다가 차동식 감지기 갖다 설치해 놓으면 이 조리실은 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동식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바로 화재로 감지를 해요. 열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이런 때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죠. 바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해요. 그 다음에 이 축적형 감지기. 즉 화재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감지기가 그 신호를 일단 무시하고 잠시 후에 다시 화재 신호가 또 들어오면 그때 화재로 간주하는 것이 축적형 감지기죠. 아니면 또 연기 감지기의 그 설치를 최소화한다. 즉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다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죠. 그다음에 다신호식 감지기의 사용, 그다음에 경련 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인데요. 학생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아니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이외에도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5가지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7번 가죠.
자, 7번은 감시 상태의 감시 전류가 몇 미리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요 감시 전류 구하는 공식 있죠? 자, 감시 전류는요, 회로의 그 전격 전압이죠. 회로의 전압을 릴레이 저항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배선 회로의 저항, 그 다음에 종단 저항, 요거 세 개를 갖다 더해가지고 회로의 전압을 나눠주고, 요 감시 전류 값이 단위가 미리암페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000을 해주면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회로의 전압이 지금 몇 볼트냐면 여기 직류 24볼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릴레이 저항이 얼마예요? 예, 555ohm이죠. 배선 회로의 저항이 55ohm. 종단 저항이 지금 11kohm이죠. 그래서 1kohm은 10의 3승 5ohm이기 때문에 11kohm은 11 곱하기 10의 3승 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1 곱하기 10의 3승 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시 전류값 계산하면 2.07 미리암페어가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것이 바로 요 감시 전류가 되는 거죠. 요름이 바로 가번이 되겠고요. 다음 물음 4번은 동작 전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전류는요, 여러분이 그 발신기에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단자대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여기 감지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2개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지구선이 한 가닥 가고요. 공통선이 한 가닥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요 끝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 종단 저항으로 요 끝에 종단 저항이 있으니까 얼마가 흐르는 거예요? 2.07mA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종단 저항으로 가지 않고 전류는 요로 해서 요로 흘러가지고 수신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단 저항이 동작 전류일 때는 이 동작 전류 값이 필요가 없는 거죠. 종단 저항 값이. 그래서 이 동작 전류는 회로의 그 전압을 갖다가 바로 릴레이 저항하고 배선 저항 요거 2개만 더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미리암페어니까 1000을 곱해주면 바로 동작 전류 값이 되는 거죠. 자, 회로의 전압은 지금 24V죠. 릴레이 저항이 지금 얼마냐면 555ohm이죠. 요 배선 회로의 저항이 있는데 이 원래 배선 회로의 저항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감지기의 동작 시 배선 저항은 무시한다는 거죠. 이 배선 저항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동작 시.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주면 조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요 배선 회로의 저항은 무시하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예, 43.64가 나오죠. 요놈이 바로 동작 전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감시 전류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요 동작 전류 구하는 공식,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